울릉도 상공에서 촬영된 최신 드론 항공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동북아 전체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진 한 장에 던진 충격은 단순한 공항공사 진행 상황을 넘어선 것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언론과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 지형을 무시한 무모한 계획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항공사진은 그런 모든 주장들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가장 큰 충격은 울릉공항 활주로 뒤편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산세가 사실상 사라진 모습이었다. 자연 지형이 바뀌었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과거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산의 형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착시나 촬영 각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드론 영상은 여러 고도와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공사구간 전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공항 부지를 둘러싸던 험준한 안반 지형이 계획적으로 절취되고 안정화 작업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실이 그대로 포착된 것이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부 매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봤던 공사가 현실이 됐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매체들은 울릉도 지형을 완전히 다시 그렸다고 평가했다. 과거 일본의 전문가들이 울릉공항 건설을 두고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의 시도를 평가절하했던 기사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그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가 대비되기 시작했다. 특히 산을 깎지 않고는 활주로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드론 사진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항공사진 공개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공정률 확인을 넘어선다.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고난도 프로젝트로 분류돼 왔다. 좁은 섬, 급경사 지형, 강한 해풍, 제한된 물류 여건이라는 모든 악조건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활주로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울릉공항은 이미 공항의 형태를 분명히 갖추고 있었고, 더 이상 계획 단계의 상상도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물로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항공 인프라 전문가들 역시 이 사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는 울릉공항 공사를 두고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극한 지형에서의 공항 건설 노하우가 집약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연지형을 무리하게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집안 안정화와 단계적 절취 방식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단기간 성과를 노린 무리한 공사가 아니라 수십 년 사용을 전제로 한 설계와 시공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번 드론 항공사진 공개 이후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완성됐는가? 완공 이후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가? 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일본이 경악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울릉도라는 극한의 조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사진 한 장으로 명확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울릉공항 뒤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가? 그리고 이 공사가 갖는 기술적 의미는 무엇인가? 드론 사진이 던진 질문은 이제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본격적인 분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울릉공항 뒷산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 이유는 단순한 토목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이 공항이 처음부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울릉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지표면 대부분이 단단한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시에 급격한 고저차와 제한된 평탄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지형에서 활주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메우거나 깎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였다. 울릉공항 설계의 핵심은 지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데 있었다. 활주로 길이와 방향은 바람의 흐름, 해풍의 강도, 계절별 기상 변화까지 모두 반영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공항 후면을 가로막고 있던 산악 지형이었다. 과거 위성사진에서는 이 산이 활주로 끝단과 거의 맞닿아 있어 안전구역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번 드론 사진에서 확인된 변화는 이 산을 무작정 제거한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진행된 공정은 단계적 절취와 집안 안정화가 결합된 방식이었다. 먼저 안반의 구조와 균열 상태를 정밀 분석한 뒤 항공기 이착륙 안전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절취했다. 동시에 절취된 사면에는 대규모 보강 작업이 병행되었고 장기적인 붕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고정공법이 적용됐다. 이는 단기간에 외형을 바꾸는 공사가 아니라 수십 년 이상 유지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울릉공항이 일반적인 공항 건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해상과 육상이 동시에 공사 범위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울릉도에는 대형 장비를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재 운송과 장비 배치는 해상 거점과 연계해 이루어졌다. 드론 사진 속 활주로 주변 정비 상태는 이런 물류 제약 속에서도 공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사 구간이 무질서하게 확장된 흔적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따라 정밀하게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활주로 후면의 안전구역이다. 국제항공 기준에서는 활주로 끝단 이후 일정 거리까지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지형 역시 급격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울릉공항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뒷산 일부가 전략적으로 정리되었고 그 결과 드론 사진에서는 산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기준을 최소한으로 맞춘 수준이 아니라 악천후 상황까지 고려한 여유 있는 안전 설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사전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울릉도 지형은 작은 오차가 전체 구조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다. 일본과 일부 해외 전문가들이 과거에 이 프로젝트를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던 이유 역시 이런 준비 과정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드론 사진은 그 준비가 실제 구조물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울릉공항 뒷산의 변화는 자연을 무리하게 정복한 결과가 아니라 지형의 한계를 정밀하게 계산한 선택의 결과다. 사진 속 풍경은 단순히 산이 사라진 모습이 아니라 고난도의 공학적 판단이 누적된 흔적에 가깝다. 이 공항이 왜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언급되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울릉공항 공사가 해외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산에 가깝기 때문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이런 공정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기술 축적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있다. 울릉공항은 시작 단계부터 일반적인 공항 건설과 완전히 다른 조건을 전제로 했다. 장비 접근이 제한되고 기상 여건이 불안정하며 공사 중단 리스크가 상시 존재하는 환경에서 공정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 분할과 리스크 관리였다. 울릉공항은 전체 공사를 한 번에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형 분석, 안반 절취, 사면 안정화, 기반 구조 형성이라는 세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안정성 검증을 거쳤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설계를 수정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 방식은 공사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실패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선택이었다. 과거 일본에서는 울릉공항 계획을 두고 기술적 무리가 크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특히 섬 지형에서 대규모 절취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붕괴 위험과 유지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드론 사진에서 확인된 현장은 그런 우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절취면은 무작위로 깎인 흔적이 아니라 각 사면이 균일한 각도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수와 보강을 고려한 설계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 차이는 기술력 자체보다도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다. 한국은 이미 제한된 국토와 복잡한 지형 조건 속에서 수많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해안 매립, 산악터널, 복합교량 건설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울릉공항에 집약된 것이다. 울릉도라는 특수한 환경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완전히 낯선 영역은 아니었다는 점이 이번 결과로 드러났다. 유럽의 토목 및 항공 인프라 전문가들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일부 전문가는 울릉공항을 두고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극한 조건에서 공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사가 일정 기간 지연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선택, 그리고 외형보다 내부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은 단기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에서는 보기 드문 접근법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보 공개 방식이다. 울릉공항 공사는 그동안 과장된 홍보보다는 단계별 결과를 통해 평가받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번 드론 항공사진 역시 완공 후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현재 공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였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사진이 말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고 과거의 회의적인 시각이 빠르게 수정되기 시작했다. 결국 울릉공항은 기술 과시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실제 결과로 다시 정의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일본이 과거의 평가를 되돌아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로 증명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눈으로 확인되는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울릉공항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인프라 기술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울릉공항 최신 드론 항공사진이 공개된 이후 일본 내부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혼란에 가까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울릉공항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일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좁은 섬,
급격한 고저차, 해상 기상 조건을 이유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됐고 장기적으로는 유지 비용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항공사진은 그런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자료가 됐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처음에는 사진의 신뢰성부터 문제 삼으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복수의 촬영 각도와 시점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일부 보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진척된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이 울릉도 지형을 공학적으로 재해석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공사 방식 그 자체였다. 일본에서도 도서지역 공항 건설 사례는 존재하지만 울릉공항처럼 산악지형과 해안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극히 드물다. 과거 일본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사진에서는 구조적으로 해소된 형태로 나타나자 기존 평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해설기사에서는 과거 비판이 과도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울릉도는 지정학적으로도 민감한 위치에 놓여있는 섬이며 공항 건설은 일본 언론이 울릉공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술적 놀라움과 함께 전략적 계산이 섞여 있다. 공항이 완공될 경우 울릉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는 물류, 관광, 행정, 그리고 비상 대응 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내 일부 분석에서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섬 인프라 역량을 상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등장했다. 이는 과거 조롱에 가까웠던 논조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프로젝트가 실제 구조물로 모습을 드러내자 비판의 방향이 부정에서 분석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 내부의 인식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초기 반응에서는 충격과 당혹감이 앞섰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가를 분석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장기적 인프라 투자 방식과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언급하며 단기간 성과 중심의 접근과는 다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일본의 반응은 울릉공항 자체보다도 그 공항이 보여준 결과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이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울릉공항은 이제 일본에게도 단순한 이웃 국가의 공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울릉공항 드론 항공 사진이 공개된 이후 유럽의 항공 인프라 및 토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석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들이 주목한 핵심은 외형적 변화보다도 극한 조건에서 공항 기능을 성립시키는 구조적 논리였다. 유럽에서는 산악지형이나 도서지역 공항 사례가 없지 않지만 울릉공항처럼 지형 제약과 해상 기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유럽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활주로 후면 처리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공항 주변의 산악지형은 회피 대상이 되거나 활주로 방향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지형을 회피하지 않고 항공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지형을 재구성하는 선택을 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계산과 검증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접근법이다. 또 다른 주목 포인트는 장기 안정성이다. 유럽에서는 단기 완공보다 유지관리 비용과 구조적 내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울릉공항 공사는 빠른 진척보다는 단계별 안정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론 사진에 포착된 절취 사면과 주변 구조물은 향후 수십 년간의 사용을 전제로 한 설계가 이미 반영돼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항공 운영 측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울릉도는 강한 바람과 변덕스러운 기상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유럽 항공 전문가들은 활주로 배치와 주변 지형 정리가 단순히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착륙 시 난류와 돌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항이 완공된 이후 실제 운항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부 유럽 연구자들은 울릉공항을 두고 향후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섬 지역이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된 지역에서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울릉공항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수 사례가 아니라 일반화 가능한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기술 칭찬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생존과 직결된 프로젝트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공항 완공은 의료 대응, 긴급 수송, 재난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는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다. 이런 관점에서 울릉공항은 경제성 논란을 넘어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시선은 울릉공항을 하나의 이례적인 공사가 아니라 극한 조건 속에서도 표준을 만들어낸 사례로 보고 있다. 일본의 충격이 감정적 반응에 가깝다면 유럽의 반응은 분석과 참고 대상으로서의 관심에 가깝다. 이 차이는 울릉공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확장되고 있다. 드론 항공사진이 공개된 이후 더 이상 이 공항이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미를 잃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완공 이후 울릉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의미는 접근성의 근본적 변화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항로가 막히면 생활 물류, 의료 이송, 행정 대응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공항이 완공되면 이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단순히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수준이 아니라 섬이 외부와 연결되는 방식이 완전히 재정이 된다. 이 변화는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항은 재난 대응과 국가 위기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긴급 의료 수송, 구조 인력 투입, 필수 물자 공급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은 울릉도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울릉공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안전 인프라에 가깝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의 존재감은 분명하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교통과 감시, 대응 능력의 확보는 국가 전체의 공간 활용 능력과 직결된다. 공항 건설은 군사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은 아니지만 인프라 확충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이 울릉공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 역시 이 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드론 사진 공개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 말로 설명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눈으로 확인되는 결과가 모든 논쟁을 정리했다. 과거의 비웃음, 회의, 의심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대신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울릉공항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시용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장기적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증명한 사례에 가깝다. 급한 결론 대신 느린 검증을 택했고 단기 성과 대신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지금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하나의 공항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인프라 기술과 기획 능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섬 지역 개발과 공항 건설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악, 유럽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드론 사진 속 변화된 지형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울릉공항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단계에 들었다.